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나 이거 진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노사님이 햄버거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해야겠다. 어쩔 수 없어요. 햄버거는 소중하니까. 햄버거 광고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핸디 청소기 보시면 너무 콤팩트하고 이쁘죠. 근데 이게 배터리도 그렇고 모터가 거의 반영구적. 모터는 반영구적, 배터리는 한 3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렇게 툴이 바뀌어요. 그래서 총 6가지의 툴로 이렇게 바꿔지고, 또 이게 흡입 기능도 되고, 또 블로우 기능이 돼서 여행 가셨을 때 튜브도 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흡입력이 기존에 썼던 거는 솔직히, 뭐 흡입이 돼야지 뭐 이쁜데 조그만데 막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제품이 흡입력이 2~3배가 좋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손가락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손은 이렇게 대지 마시고 저희가 직접 한번 흡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잘 된다. 너 어디서 왔어? 왜 지금 왔어? 너 어디 있어? 이게 제일 센 건가? 저 봐봐, 여기 봐봐. 비포부터 확실한데? 네, 여러분 비포 애프터 보셨나요? 와, 이거 진짜 이게 요물입니다. 여러분들 꼭 구매해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바로 시작과 동시에 야간 리뷰. 왜일까요? 달리기 성능이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토요타나 특히나 렉서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런 차가 아니에요. 달리기 성능이 겁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출중해요. 그 원인을 제가 밝힐 건데, 그래서 야간 리뷰를 하는 거고요. 전기 모터로만 얼만큼 가느냐 뭐냐 밝혀야 되지 않냐, 다 찍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제가 찍어버렸습니다. 토요타 라브4가 전기 모터만으로 제가 60km가 넘는 회사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가고 남지 않았습니까?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쭉 가고 남서. 이거 자료 한번 보실까요? NX 450H 스타트합니다. 충전은 방금 완료했고요.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배터리 잔량 보이시죠? 100%. 그리고 트림미터를 보면은 여기 트림미터가 나오죠? 여기 629 요거를 0으로 세팅을 하고 조용히 화끈해. 여기 보면 이제 배터리 100% 있으니까 100% 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얘가 배터리 용량이 18kWh인가 아무튼 꽤 되죠. 그러면 제 회사까지 여기 기름 남아있는 양도 보시고, 회사까지 EV 모델이 지금 54km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보스 게러지 저는 도착을 했고요. 보시면은 지금 62km를 달렸고 평균 전비는 5.4. 배터리가 좀 남았고 EV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는 9km. 그렇다면 70km 정도는 무난하게 간다는 거. 역시 토요타 기술 장난 없네요.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전기 모터로 그냥 아작을 내버린 거죠.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의 효율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NX 450H의 진짜 매력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제조사들이 탄소 배출이나 이런 규제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을 사실 좀 저는 억지로 만들어서 판다라고 보고 있는데, 토요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토요타는, 특히나 이 렉서스는 기술 집약적으로 이 차를 만들었어요. 효율성도 되게 좋고 전기 모터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얘네들은 원래 달리는 차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 큰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뭐 하면서 기존의 자동차가 잘 달리던 어떤 주행 세팅 값에 큰 그 마이너스 요소가 없었나 봐요.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나?
좋은 주행 달리기 세팅값을 찾아냈어요.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달리기 실력이 나오고요. 핫채우리기가 좀 뭐 재밌게 뭐 이렇게 각색이 돼서 나갔는데 박 팀장이 놀라운 지적을 했죠. 리어 모터가 큰 거를 보니 얘네가 배터리 용량도 크고 하니까 전기 모터만으로 EV 모드로 전기 모터만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많으니까 전기 모터를 갈 때 앞쪽에 미션 역할을 하는 이 CVT 빛나는 도요타의 기술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에 달려있는 MG1, MG2 이 모터를 활용해서 가면 어찌됐든 간에 구동 계통에 저항이 있으니 주행 느낌이 매끄러울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뒤쪽에다가 보통은 이런 하이브리드나 이런 전기차들이 사륜할 때 특히나 이런 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뒤쪽 모터는 되게 조그맣죠. 보조의 역할을 하거나 코너나 어디서 탈출을 할 때 마치 LSD가 작동하는 같은 그런 역할만 하기 위한 조그만 모터가 되는데 얘는 엄청 커요. 충분히 전기차로서 주행을 할 수 있는 모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모드로 갈 때 엄청나게 부드러운 후륜 구동의 그런 느낌이 나요. 정말 이게 뒷바퀴로만 가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줘요. 만약에 얘네가 뒷바퀴 쪽에 많은 편중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따봉인 거고요. 자,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자, 엔진 살아납니다. 우왕 소리 나고 달려가는데 기존의 렉서스 ES300H나 라브4 같은 데서 느껴지는 엔진이 살아났을 때 느껴지는 진동이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기술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조금 알루미늄 기술이 뭔가 늘어났는데 엔진이 지금 막 살아나서 어시스트 할 때 우웅 소리 나는데 진동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140, 150 넘는 속도에서 칼치기 도저히 플러그인 다른 차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운동 성능이 나와요. 굉장히 뭔가 얘네가 현가 질량을 위해서 엄청난 소재 공학이 서스펜션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기존의 하이브리드의 무게의 바닥 쪽에 18kWh 이상의 무거운 배터리를 까면서 무게로 짓누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가 되는데 얘가 차가 좀 높죠? 짧고 작고 뚱뚱하고 전혀 운동 성능이 안 나오게 생겼는데 이렇게 달리면은 칼치기 딱 들어가 딱 잡어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이게 과연 도요타 차가 맞나? 브레이크 성능 뒤지고요. 디스크 되게 두꺼운 거 들어갔거든요. 이 브레이크 성능이 뒤지면서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도요타를 타면서 렉서스를 타면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면서 달리기 성능에 얄짤이 없어요. 엔진이 약간 막 표현한 듯이 움직이는데 소리만 날 뿐 진동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존의 도요타의 4기통 엔진의 약간 거친 음을 내가 늘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차에서는 그게 없어요. 되게 신기해요.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뭔가 작정을 하고 만들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쌓였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활용을 잘한 거예요. 주행 세팅이 되게 좋아서 운전이 재밌고요. 내일 낮에 주간 리뷰에서는 제가 약간 단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뭔가 댐퍼가 너무나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세팅을 해놔서 약간 좀 안 좋은 승차감도 풍부한 쇼바감이 안 나는데 얘가 가변 댐퍼잖아요. 달릴 때 댐퍼의 움직임을 딱 묶어가지고 달릴 때 얘네가 의외로 굉장히 지금 좋은 성능이 나오거든요. 이 무거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렇게 달릴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도요타 렉서스가 이런 세팅을 했다고?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 차 이거 되게 재밌어요. 달려보면. 근데 스틸이 좀 많고 뭔가 약간 요즘 차 같지 않게 매끄럽지 않은 그런 이질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내연차였으면 내가 이걸 존나게 까버리는데 플러그인 하부잖아요. 엄청난 연비가 나오잖아요. 전기 모드로만 60km 이상을 달리잖아요. 60km가 뭐야? 70km 이상도 달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은 이 차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는 억지가 되는 거죠. 가짜 리뷰가 되는 거죠. 자, 이 차를 토요타, 렉서스, 저한테 차를 늘 협찬차를 과감하게 내주는 L&T 모터스에서 또 내줬습니다. 강남, 서초, 압구정, L&T 모터스에서. 분명히 내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깔 수도 있다라고 차장님, 이사님한테 엄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깔라면 까세요. 노사장님이 언제 뭐 우리가 빨아달라고 빨아줍니까? 그때처럼 하체 우리기만 어떻게 흑백으로 한번 흑백으로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차장님, 좋은 부분이 있어서 흑백으로만 끝내지 않고 박 팀장과 제가 좋은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NX450H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어요. 7천만 원 넘게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차만 놓고 보면 5,500만 원짜리면은 대박일 것 같거든요. 근데 2천만 원 가까이가 더 비싸요. 그거는 디자인과 렉서스의 프리미엄 배지와 내구성에서 오는 신뢰가 그 값어치를 한다라고 보면 퉁치면 될 것 같긴 해요. 실내 디자인이고 뭐고 내일 낮에 밝을 때 얘기할게요. 달리는 것만 봤을 때 노사장 살만하냐? 80점 정도 점수 주겠습니다. 100점을 줄 정도는 안 되고요. 뭐 BMW나 다른 차처럼 그건 아닌데, 그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100점을 줘도 되고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다른 자동차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7, 80점을 줘도 될 만큼 훌륭히 잘 달립니다. 내일 낮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지금은 배터리가 없어요. 제가 다 써버렸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또 배터리가 많았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2부에서 배터리를 이빠이데스, 일본 차니까 이빠이데스 난다고 돼 무슨 뜻이야? 아무튼 이빠이데스 충전해갖고 이 차의 모든 부분을 2부에서 낱낱이 풀악셀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달립니다. 하이브리드 차답게 시동이 걸렸을 때 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배터리는 제가 지금 전기 모드로 계속 왔고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배터리는 전기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4km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한 4, 50km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450H 렉서스 NX 가격은 7천만 원이 넘어요. 7천만 원을 넘게 주고 이 차를 살만할까? 7천만 원이면은 530이 BMW, 벤츠나 아우디도 E클래스나 아우디 A6 중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괜찮은 거 살 수. 벤츠는 좀 약간 싼 마이지만 어쨌든 7천만 원대면은 넘어갈 차가 되게 많죠. 근데 과연 이 생긴 거 아주 못생기진 않았지만 조금 못생겼죠. 근데 범퍼나 디자인이나 엣지, 라이트, 리어 램프 매력이 좀 있습니다. 디자인이 좀 잘 됐고요. 그 외에 렉서스는 뭐 사실 뭐 말할 게 없잖아요. 렉서스 좋아하는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일편단심 렉서스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고장도 잘 안 나고. 자, 이 차 L&T 모터스. 제가 L&T 모터스 갔을 때 여러분 아시죠? 이거 오랜 우정 프렌드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 금전적 관계는 없고요. 이 차 충전 카드, 기름 다 제 돈으로 넣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이 평등한 관계다 보니까 L&T 모터스에서 저한테 차를 줄 때 이제 기름도 안 넣어주더라고요. 앵꼬 상태로 왔습니다, 차가. 아니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저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닙니다. 앵꼬 상태로 왔어요. 이 딜러십에서 차를 주는데 기름도 안. 어쨌든 이 L&T 모터스를 여러분들이 렉서스를 구매할 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NX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단 실내부터 볼게요. 모니터가 거의 뭐 노트북 수준이에요. 테슬라가 여러 그 자동차 제사회사들을 배려놨죠. 모니터가 거의 뭐 노트북 수준이고, 저는 사실 모니터가 아주 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잘 돼 있고 계기판 보기 편하게 돼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 렉서스의 이 버튼들, 또 앞창문에 습기 찼을 때 또는 뭐 이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게끔 잘 돼 있고요.
기어 레버, 이 시프트 레버가 되게 멋있습니다. 렉서스 특유의 이거 잘 돼 있고, 컵홀더 위치 좋고, 핸드폰 충전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날로그는 버릴 수 없나 봐요. 이런 이 핸드폰을 꽂는 이 충전 단자들이 아주 옛날 거고, 핸들 스티어링 휠 마음에 듭니다. 가죽하고 스위치들 마음에 들고요. 특히나 렉서스가 요 다기능 컬럼 이 시프트가 되게 좋죠. 요 다기능 컬럼 이 스위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요거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는 사실 렉서스는 흠잡을 게 별로 없죠. 잘했으면 잘했지 욕먹진 않으니까. 그리고 HUD 간결하지만 잘 볼 수 있게 들어가 있고, 룸미러 마음에 들어요. 룸미러가 되게 깔끔하고 잘 보이게 됐고, 의자는 정말 좋습니다. 의자 정말 좋고요. 이 단단하면서도 자세 되게 잘 잡아주고요. 특히나 이 목 부분, 경추 부분 되게 잘 잡아주게 돼 있고, 엉덩이, 허벅지, 아무튼 의자가 되게 좋아요. 단단하게 했고, 버켓 시트 같은 느낌으로 잘 돼 있고, 사이드 미러 위치 좋고, 차의 전반적인 크기 딱 좋죠. 근데 보기에는 되게 작은데 주차를 해보면 차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가 SUV도 아닌 것이 SUV처럼 생겨가지고 세단처럼 이런 느낌인데 자세는 높고 해서 나는 이런 애매한 포지션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타보니까 좋아.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240km를 탔거든요. 240km? 출퇴근하고 약간 막히는 구간하고. 제일 좋은 게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들이 특히나 우리 현대기아 차들, 물론 나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멀미가 나요. 꿀렁꿀렁거리고. 얘는 일단 멀미가 없어요. 주행 느낌 시원시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모타임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배터리가 18kW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 바닥 쪽, 뒤쪽,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있고, 뒤에 또 모터가 엄청 큰 게 돼 있잖아요. 가속을 딱 하면 이 세게 밟아도 와, 엔진 살아나지 않고, 지금 EV 모드 배터리가 많이 있으니까 엔진이 안 살아나요. 엔진 안 살아나고 배터리 모드로만 가는데, 이게 박 팀장이 지적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 뒤에 모터가 되게 크잖아요. 앞에 엔진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고, 앞에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발전기와 MG1, MG2 모터, MG2 모터가 구동 모터고 MG1 모터가 발전기 모터 겠죠? 원투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전기 모드로 갈 때 앞에 이 엔진하고 묶여있는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에 있는 모터가 구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구동을 하게 되면 이 스티어링을 타고 앞바퀴에 구동 느낌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밟으면 후륜 구동 느낌이 나거든요. 박 팀장이 정확히 본 것 같아요. 뒷바퀴에 엄청나게 큰 모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뒷바퀴에 좀 작은 어시스트 모터가 붙는데, 얘는 엄청나게 큰 모터가 붙어서 지금 주행을 하면 후륜 구동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별로 없을 때 엔진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바퀴 구동. 일부에서 야간 주행 리뷰 보셨잖아요. 엔진이 살아나도 기존의 도요타나 렉서스들처럼 불쾌하게 엔진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얘네가 이 노하우가 생겼다라는 거고, 일부 야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네가 다른 건 몰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은 일반 내연기관의 하이브리드만큼의 배터리가 조금 추가된 무게 증가가 아니라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무게 중량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바란스, 나 박 팀장 때문에 바란스가 아니라 밸런스,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이 밸런스는 곧 주행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되게 무거운데 밸런스가 깨졌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무겁다라는 느낌이야. 그게 이 차를 칭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되게 중량이 늘었는데 중량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요. 왜 여기다가 얘네가 가변 댐퍼를 넣어놨나 했더니, 이 무거워진 차량들이 달릴 때 휘청휘청하거든. 그거는 BMW 530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얘는 달릴 때 휘청휘청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가변 댐퍼에서 내가 타미야나 아카데미 모터같이 생기고 싸구려 달렸다 그랬잖아. 싸구려라 보기 흉하긴 한데,
우리가 주행하면서 평상시에 세차하면서 댐퍼에 달려있는 모터를 볼 일이 없죠. 작동만 잘하면 되니까. 노 사장 너무 감싸주는 거 아니냐? 감싸주고 싶으니까. 왜냐면 L&T 모터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개인적인 편파적인 거 있어요. 인정할게요. 이 모터가 작동을 잘해서 달릴 때 전체적인 차량 제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일본 차를 리뷰하면서 주행 성능에서 칭찬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얌스럽게 잘 만들고 고장 안 나고 연비 좋고 막 이래서 칭찬하는 거지, 주행을 잘해서 칭찬하는 적은 별로 없는데 얘가 주행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C는 공평하죠. 가변 댐퍼가 고속주행이나 달릴 때 차체 제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드러울 때는 가변 댐퍼가 잘하느냐?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냐? 스프링의 탄성 개수는 똑같거든. 스프링의 탄성 개수는 똑같은데 가변 댐퍼가 저속에서도 댐퍼의 댐핑 압력하고 스프링하고 차체 중량하고 궁합이 잘 맞고, 달릴 때도 차체 중량을 잘 제어하고 스프링과 잘 맞는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모두를 다 만족시켜요? 댐퍼와 스프링 차체 중량을 세팅할 땐 세팅값은 하나거든요. 얘는 달릴 때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속으로 달릴 때는 되게 부드러운데 과속 방지턱이나 이럴 때 넘을 때 약간 댐퍼가, 내 차가 댐퍼가 없나? 댐퍼가 너무 쑥 하고 이게 너무 헐렁헐렁한데 이게 뭐 한강에 노젓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 뭔가 댐퍼가 헐렁헐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타는 M550i도 가변 댐퍼가 있거든요. M550i는 가변 댐퍼의 댐핑 압력이 뻑뻑해지지 않았을 때가 좋아요. 오히려 뻑뻑해지면 너무 딱딱해. 스프링하고의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술의 BMW, 주행 데이터에서 엄청난 스포츠성을 세팅을 잘하는 BMW도 가변 댐퍼를 쓸 때 양쪽을 다 충족을 못 한다는. 그래서 저는 제 거 M550i 쏠 때도 댐퍼의 댐핑을 스포츠로 잘 안 놔요. 그냥 노말에다 놓고 다닙니다. 왜냐면 노말 세팅 값이 걔는 좋거든. 근데 얘는 달릴 때 세팅 값이 더 좋아요. 가변 댐핑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일반적으로 부드러울 땐 너무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달릴 때는 좋아. 근데 살살 다니면서 과속 방지턱이나 이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범피로드 같은데 파여 있는 데를 세게 지나거나 이럴 때는 그 세팅 값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조용하고 부드럽고 되게 좋고, 스티어링이 구닥다리 같이 생겼는데 렉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큰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스티어링에 렉 타입, 스티어링을 잡아 돌렸을 때 느낌 되게 좋고요. 특히나 이런 데서 싹 들어가고 딱 잡고 이랬을 때 보통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은 무거운데 얘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중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존의 렉서스나 도요타가 쓰지 않았던 엄청난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지금은 이제 전기 모드, 엔진 아직도 안 살아나요. 쭉 전기 모드로 쭉 가는데 일반 전기차처럼 폭발적으로 달리지는 않은데 모터의 출력은 내가 봤을 때는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센 것 같고, 얘는 뭐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속도 올라가는 건 장난 아닌데 쭉 달리기 시작하면 하체 어딘가에서 스틸의 느낌이 옵니다. 얘네가 알루미늄을 너클함을 4개를 쓰고 무슨 이 트레일링 암의 가운데 막대기 뭐 여기저기다가 알루미늄을 얌스럽게 넣었어요. 근데 그 얌스럽게 넣은 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차가 되게 고급진 느낌을 주게끔 세팅은 잘한 건 맞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쇠로 스틸을 쫙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스틸의 느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타이어가 저소음에 연비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은 없지만 타이어의 어떤 이 주행 느낌도 그닥 그렇게 고급스럽게 들어오진 않고요. 달리면서 느껴지는 모든 부분에서 차체의 강성이 강한 것 같냐? 강한 것 같지도 않고 무른 것 같지도 않고 이 애매해요. 근데 애매하면서 얘 아랫부분에 배터리가 자리를 잡고 무게중심을 정확히 잡고 있는 건 굉장히 세팅을 잘했어요.
웬만한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인 무게 배분이 아래쪽에 쫙 깔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의 토요타나 렉서스의 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살아났을 때도 되게 부드럽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가격이 문제긴 한데 사실 7천만 원을 주고 하이브리드를 산다. 7천만 원이면 웬만한 전기차도 다 사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웬만한 전기차처럼 탈 수 있고 엔진이 살아나도 불쾌하지 않고, 그럼 일단 내가 봤을 때 얘가 전기차보다 나는 낫다라고 봐요. 부지런하게 충전하면 전기차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전기차는 충전을 못했을 때 급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그런 문제가 없고. 자, 그럼 일단 전기차는 내가 봤을 때 1대1 절대평가를 하면 얘가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전기차 일단 다 때려 부수고, 자, 내연차랑 비교한다라고 하면 7천만 원대 내연차 뭐 있죠? O3G 웬만한 거 사죠? 제네시스 웬만한 거, G80 웬만한 거 다 사죠? GV70 사죠? 뭐 사죠? 걔네들에 비해서 얘가 달리기나 이런 부분에선 불리할 거예요. 근데 렉서스의 실내, 장고장 없고, 그 다음에 실내의 단함이나 옵션 뭐 충분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달리기 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엄청난 스포츠성을 기대한다? 이상한 새끼죠. 근데 적당히 스포츠성을 놓고 잘 달려. 모양 괜찮아. 실내 구성 괜찮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상품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차가. 이 정도면 그러면은 원래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고민을 해요. 7천만 원을 가지고, 얘가 7,400이고 F스포츠 뭔가가 7,800이에요. 그 돈을 갖고 나라면 이 차를 살까? 딱히 확 땡기진 않는데, 내가 이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경제성, 실용성, 달리기 성능 괜찮고, 모양 괜찮고, 인테리어 내가 맨날 갔던 렉서스, 도요타 뭐 완전 구닥다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아니라면 사지 말아야 될 이유도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달리고 여기서 이제 달리다가 저기서 싹 꺾으면서 약간 점프를 하거든요. 보통의 밸런스가 안 좋은 차들이 여기서 점프를 했을 때 130 정도에서 점프를 하면 살짝 불안해요. 얘는 어떨까 볼까요? 살짝 쫄긴 했는데 불안하진 않네요. 정차했을 때 전기차답게 아무것도 없죠. 에어컨은 빵빵하다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완전히 침묵 모드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얼마 없으니까 곧 있으면 이제 엔진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의 요즘의 내연기관 차들이 환경 규제라든가 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엔진 쪽에 아이들 상태에서 희박 분사를 하고 낮은 RPM 같은 데서 엔진에 많은 연료를 주지를 않아요. 연비 규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 미션도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미션 안에 있는 오일 펌프의 작동 유무에서도 낮은 속도나 낮은 RPM에서는 미션이 빠릿빠릿하게 똑똑하게 못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미션이 좀 세게 돌면서 오일 펌프가 세게 돌면서 오일을 팍팍팍 밀어줘야 밸브 바디도 작동이 파닥파닥 빠릿빠릿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깨알 같은 광고, 노보스 글라지의 엔진 오일하고 노보스의 합성유 미션 오일을 넣으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하는데,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랑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변속 충격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히나 도요타의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는 eCVT라고 해서, 사실 CVT처럼 벨트를 걸어서 하는 방식은 아닌데, 전기 모터와 함께 유성기어 한 개를 기어 변환을 통해서 이 변속을 하기 때문에 변속의 꿀렁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달릴 때 주행 느낌이 얘네한테 어울리는 단어가 실크로드지, 실크로드. 비단결 같은 부드러움으로 얘네가 주행을 하죠. 지금도 이렇게 착 주행하면
이 지금 약간 댐퍼가 약간 완전 이렇게 세팅 값이 댐퍼가 가변 댐퍼가 왔다 갔다 할 때 헐거울 때가 간혹 있거든요. 실망스러운데 그 외 나머지에서는 정말 비단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얘가 만약에 맥퍼슨 스튜어트 암이나 뒤쪽의 암 중에 알루미늄이 한두 개 더 들어갔으면 아마 뒤졌을 겁니다. 가격 때문에 저는 부담이 되지만 이걸 타보면서 더더욱 느낀 건 라브4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얘보다. 라브4는 회사차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인 거죠. 얘를 사면 더 좋겠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여유는 없으니까.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런 좋은 차를 제가 리뷰할 수 있게끔, 협찬을 해주신 우리 L&T 모터스 이사님, 차장님, 감사하고요. 수프라 내주셔야죠. 저 수프라 리뷰하게 해준다고 해놓고선 수프라에 대해서 수프라는 도요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도요타도 또 저랑 전화하시는 분이 차장님이니까 차장님 스프라 내주세요. 그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타고 있는 그 스프라 그걸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스프라는 저희 시승차가 없대요. 거기 이사님이 타시는 개인차인데 개인차 제가 뺏어다가 이사님이 자기 차 하나밖에 없다고 내주면 탈 차가 없다 그러는데 내주세요. 스프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NX 450H 상당히 마음에 들고 괜찮네요. 당장 시승해 보시고 구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악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잡아 돌려. 와인딩을 안 갖고 간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차 좋습니다.